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우리 방송의 모토인 것 같아요. 우리 모토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주 잘 정한 것 같습니다. 네. 호랑이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호랑이들이 있나요, 요즘? 요즘 뭐 날씨도 호랑이 같고요. 아, 날씨도. 아, 여름 날씨. 네. 여름이 번쩍 와버렸어요, 그죠? 네네네. 그런 것 같고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호랑이다 보니까 아하. 이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그것도 네. 뭐 네. 맞아요. 호랑이 같기도 하고. 예. 네. 지금 목소리 듣고 계시는 분은 이제 우리 공동 진행자 곽훈 코치님이십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곽훈입니다. 예. 또 다른 공동 진행자 박시환 코치님 오늘 못 나오셨어요. 네. 오늘 코칭하는 그 하기로 약속한 학생이 예, 좀 다쳤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코칭하고 어디 병원에 가고 네. 그런 일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곽훈 코치님 요즘 좋은 일 많죠? 요즘 기업체 강의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 뭐 기업 청강이 이제 코로나 때는 온라인 강의를 주로 많이 하다가 예. 온라인 강의에 대한 뭐랄까요 효과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에 또 대면 강의 집합 강의가 또 꽤 다시. 네, 다시 많고요. 그다음에 또 각 기업체들 보면 AI가 열풍이다 보니까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뭐 자기 일하는 방식 개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체들마다 AI를 활용한 교육들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는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이제 한 2년 동안 뭐 짧으면 1년이고 온통 AI로 난리칠 것 같고 네. 정신 좀 차리면 또 옛날 전통적인 주제들이 다시 살아날 것 같긴 한데 네. 요즘 가서 특별히 그 인상적인 교육 뭐 특별히 재미난 교육이 없었어요? 요즘에 이제 그 팀장들 대상으로 팀장 역량화 교육 이렇게 해보면 리더로서 가장 애로가 뭡니까라고 하면 그 팀원들과의 소통을 90% 이상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이 항상 어려운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네네.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팀장들은 지금 이제 한 40대들인데 꼰대세요라고 물어보면 다들 자기들이 꼰대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미 인정을 그냥 솔직히 하는구나 요즘은. 네. 왜냐하면은 세대 갈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마다 이제 임원들은 70년대 X세대들이 임원들을 하고 있고 40살 정도 되는 이제 Y세대들이 팀장을 하고 있고 팀원들은 MZ세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계층이 각 조직에서 한꺼번에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팀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을 주면 팀원들이 제가요? 제가요? 제가 왜요? 왜요? 일단 우리 같으면 네 하고 보는데 이런 반응이 있으니까 일은 적게 하면서 성과만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이제 팀원들한테 있고 네. 팀장은 그래도 성장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못 낼 텐데 왜 일을 거부할까? 이러면서 이제 칼퇴근하면 팀장들이 남아서 야근하고 하거든요. 네. 그런 풍경이 벌어지다 보니까 뭐 리더들이 본인이 해야 되겠네 할 수 없이. 그런 거죠. 지난번에 우리 그 기업 회원으로 있는 M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 직원들 교육도 뭐 곽훈코치님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네. 거기서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일 좀 시키면 뭐 보상이 뭔데요? 그렇죠. 얼마 더 주는데요? 네. 뭐 그렇다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조직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팀장들은 뭐 소통이다, 뭐 조직 구조다, 뭐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팀원들은 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상을 많이 주면 일을 열심히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저도 이제 요즘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AI가 활용되면서 더욱더 처음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AI가 더 활용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거꾸로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AI가 더
효과적이고 효과적이고 네, 젊은 그런 사람들 점이 있어요. 네, 젊은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팀원들은 좀 자기 분야에서 역량이나 경험을 많이 쌓는 게 네. 나중에 AI를 활용할 때 더 시너지가 날 텐데 예. 그런 건 생각 없이 이제 보상에 좀 꽂혀서 그걸 너무 강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5월달에 이제 가정의 날이었는데 가정의 날 기념으로 우리가 특집 프로그램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가족 코칭이라고 했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연휴가 이제 이틀이었었는데 그 중에 하루를 할애해가지고 희망자들을 모집했더니 7가정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네요. 7가정이 오셨고 한 가정이 뭐 여러분들 오시니까 2분만 오시지 않고 해서 13분이 이렇게 했는데 참 의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은 아니죠. 문제가 있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네.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죠, 사실. 네, 네, 네. 조금 더 잘해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게 그 가정의 문제도 대화하고 소통이더라고요. 그렇죠. 대화하고 소통이고 결국은 그 가정에서의 대화는 서로 잘 친하고 다 한 식구라고 생각하는 착각. 네네네.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리라는 그런 짐작. 네. 이게 오히려 소통에 방해가 되는 그 것 같아요. 내과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나갔다라고 생각하기 다 때문에 나갔다고 짜증을 내고 생각하는. 화를 잘 우리 낸다라고. 식구인데 네. 내 아들인데 내 남편인데 그러잖아요. 결국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고 가족은 결국 한 가족이 아니야.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는데 그 이화여대 명예교수님이신데 딸 2분하고 손자들하고 해서 13명이 한 집에서 산대요. 와.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각자 세계를 존중해 준다. 남의 집에 결코 저 패스워드 눌러가지고 몰래 들어가지 않는다. 몰래 가지고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초청을 해야 문을 열어줘야 들어간다. 손자들 방에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이거더라고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군요. 적절한 거리, 적절한 공간 이걸 유지해주고 개인의 너는 프라이버시. 내가 아니다. 너는 다른 존재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화합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있고 그 얘기를 정말로 이게 좀 훌륭한 저 지혜다. 삶의 지혜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야. 가족 간에도 그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부부 간에 자식 간에 뭐 형제 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기업에서 있는 것들도 이제 계속 노력을 하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각코치 많이 교육을 좀 해주세요. 아유 뭐 요즘에 다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성과급 뭐 이런 거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다들 뭐 불행의 씨앗은 비교야. 네. 거기는 거기고 그렇죠. 나는 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뭐 강아지 데리고 차박도 다녀오셨다면? 네네네. 강아지가 차박을 특히 좋아한다 그랬던가? 강아지가 차박을 좋아하는 것보다 예. 저희가 좋아하죠. 저랑 와이프가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 강아지가 좀 시크합니다. 시크해서 오라고 하면 잘 안 오고 이게 좀 애교가 없어요. 그런데 차박을 가면 어쩔 수 없이 그 차 안에서 스킨십하면서 자야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네, 강아지가 이제 그 가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가정에서 소통의 매개체,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 뭐 등등등이죠. 예, 네. 그 얘기 좀 이따 또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의 슈퍼노바 듣겠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미술 교육자이시면서 미술 심리 치료사이시면서 멘탈 코치이신 성선화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 코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성 코치님 이 스튜디오가 낯설지 않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별별 미술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별이 반짝거리는 별별 미술관. 그렇기도 하고 그 수많은 별처럼 각양각색의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그림의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예, 별의 별 그림 얘기. 오늘은 이제 그림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맞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하시는 일을 말씀드렸는데 자기 소개를 좀 다시 해주시면.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림을 그리고
보고 또 다양한 여러 미술 활동을 통해서 이 미술이라는 언어로 세상의 이야기를 또 사람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 미술 심리 치료사이자 봄 그림 테라피 대표 성선아입니다. 예, 봄 그림 테라피 대표시구나. 아, 참 재밌네요.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린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아니고 네. 그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네. 그죠? 맞습니다. 성선아 코치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참 쉽게 그린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가 그러려니까 제가 그러려니까 끙끙거리고 영 안 되더라고요. 새로운 도전에 엄청 박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성선아 코치님이 저보고 그림 그리면 잘 그릴 거라고 한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제 항상 그림을 대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 미술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만 하고 중고등학교, 대학, 성인 때까지는 미술을 거의 안 하는 듯한데. 그렇네. 초등학교 때는 엄청 많이 해. 네. 막 애들 막 그림 식당에서도 그리고 뭐 언제든지 많이 그리잖아. 그림 일기도 하고. 뭐 근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네. 중학교 이제 가면서 이제 입시에 입시 그런 거 하면서 뭐 국영수가 더 중요시되고 이렇게 되면서 맞습니다. 그러다 나이 들어서 이제 40대 50대여서 해보니까 근데 재밌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걸 살펴보면 예. 기술을 미술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어르신들은. 네, 그래서 아주 똑같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연마해서 그려야 되는 게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우 접근성이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예술 활동, 뭐 내가 지나가다가 노을이 너무 예뻐서 휘파람 불듯이 내가 이 색이 너무 좋아서 물 타서 샥 칠했더니 그게 노을이 되고 또 점을 찍었더니 그게 별빛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미술 활동이거든요.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을 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잘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자기의 그 개성을 발현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미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미술 그러면 나 잘 못 그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기술이 없는 거지. 네. 기술이 없는 거지, 그죠? 네.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없다고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펜로스 교육 과정을 만드셨어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네, 맞습니다. 운영을 하셨잖아요. 펜로스 과정, 우리 반려동물, 고양이, 강아지, 이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별했을 때 그런 문제를 다룬 거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번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2026년 2분기 기획강좌로 열렸었는데요. 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식 프로그램명은 반려동물과의 이별, 펜로스 마음 회복 코칭이고요. 또 거기에 이제 브랜드명은 사랑과 성장의 무지개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라는 표현 코치님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쓰는 말인데 거기에 무지개 정거장으로 무지개 동산을 넘어갔다. 네, 무지개 무지개를 건너갔다라고 건너가서 네, 무지개 네, 다리를 네. 세계에 산다. 멋진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제가 이제 정거장이라는 개념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떠나 보내는 우리도 잠시 그 공간에 머물며 마음을 정리하는 그리고 잘 가라는 마음을 또 보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고 또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건강한 애도 과정으로 5차시 동안 이뤄내고 또 다시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재의미화해서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되셨나요? 이제 저희 집 강아지가 아. 15살 노령견이에요. 근데 그 노령견임을 10살 때부터 동물병원 선생님이 노령견입니다. 해가 가고 해도 못 느꼈는데 그 정말 15살이 되면서 귀가 멀고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본인이 소변을 실수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강아지가 스스로 위축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 언젠가 나도 이 아이를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되겠구나라는 게 생생한 감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늘 스스로 감정 처리를 뭐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마음 다스리는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뭐 저희 부모님을 상실하게 됐을 때도 강아지와 함께 뭐 제 친구를 보냈을 때도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보냈는데 그 강아지가 막상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 다음엔 나는 정말 혼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굉장히 제 개인적인 두려움과 슬픔이 이 프로그램의 씨앗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여기 계신 이제 조영호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도 뜻을 함께 해주신 네, 교수님이 상실과 극복을 위한 5차시 멘탈 코칭 프로그램을 멋지게 설계해 주셨고 거기에 저의 미술 치유 활동이 접목되면서 마음을 치유하는 펜로스 마음 회복 코칭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 송코치님 이제 처음에 이런 프로그램 얘기하시길래 너무 반갑고 야 이거다 싶었어요. 우리가 멘탈 코칭을 뭐 여러 군데다 우리가 접목을 시키고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아 이런 현상이 지금 사회에 막 생기고 있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멘탈 코칭이 아니고 미술 치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송코치님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했어. 너무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펜로스 현상이 심각하다고 그러죠? 예, 요즘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반려동물 인구가 그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KB 경영연구소의 작년 그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반려 인구가 인구 전체의 30% 정도에 해당이 된대요. 30%가 반려 3명 중에 뭐 4명 중에 1명은 그러니까 뭐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해요. 반려동물 한 마리의 가족들 네. 뭐 4-50만 이렇게 쳐도 예. 근데 이제 그 반려 인구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54.7%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미 그 이별을 경험을 하셨고 또 그 인원 중에 16.3%라는 그래도 굉장히 큰 숫자 같아요. 그 사람들이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1년 이상 그 펜로스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이별을 통해서 아픔을 겪으면서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점점 또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펜로스 증후군을 경험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펜로스와 펜로스 증후군은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펜로스라는 거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당연히 산책하고 먹이 주고 씻기고 하는 것부터 이별의 순간까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전체 과정의 하나이죠.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래서 그 펜로스를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슬퍼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사랑의 마음을 다지면서 그 희망으로 또 그렇게 새로운 동물과 또 만나게 되는 뭐 이런 과정, 좋은 펜로스의 경험을 또 겪게 되면 또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데 외국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 펜로스를 제대로 겪지 못하다 보니 이제 다시는 안 키워. 대부분 단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 슬픔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네. 근데 그 슬픔을 제대로 겪는 방법을 이제 뭐 기관이든 아니면 이렇게 누군가의 이런 활동들이 같이 아니면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슬픔도 좀 지지받고 왜냐하면 개 하나 죽었는데 뭐 고양이 한 마리 죽었는데 뭐 이렇게 유난이야? 다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받지 못하는 슬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저도 같이. 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새로운 우리 이제 그 반려동물과 사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그 문화는 또 같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펜로스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 옆에 사람들한테 그걸 말을 못하네.
그 강아지 하나 죽었는데 뭐 유난이냐 물건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강아지를 입양도 못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본인의 일상도 회복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펜노스 증후군이네, 그죠? 그러니까 야. 이게 부모님을 떠나보냈을 때하고 반려동물을 떠나보냈을 때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생각을 해봤는데 부모님하고는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막 한 20년, 30년 이러다가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다른 데 계시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좀 같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대들이. 근데 그렇지. 이미 많이 떨어진 연습을 하고 막판에 가서 끝나는 것이지. 그렇죠. 반려동물하고 완전히 다르네. 그렇죠. 반려동물은 내 삶 속에서 계속 매일매일 보고 씻기고 네. 산책시키고 먹여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스킨십하고 호흡을 같이 하다가 이제 보내게 되니까 이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더 훨씬 더 데미지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뭐 강아지 고양이 한 마리 죽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고. 특히 요즘 저희 1인 가구가 많잖아요. 야, 1인 네. 가구는 더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그 1인 가구의 펜노스가 심각한 또 사회 문제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예. 네. 꼭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그럼요. 어르신들도 요즘에 혼자 계시면서 혼자 산책 계시면서, 나가면 예. 다 강아지들 이렇게 예. 끌고 나오시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이제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한데 맞아요. 이제 마지막 붙들고 있는 반려동물까지 떠나면 상실감이 너무 크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수강하라고 오셨을까요, 이번에?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반려견이 갑자기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분도 계셨고, 저와 같이 노령견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미리 좀 마음의 미리 오신 준비를 분들. 하고 계신 분도 계셨고, 또 어린 시절 가족의 결정으로 키우던 강아지를 갑자기 떠나보내야만 했던 기억이 이렇게 마음 한켠에 상처로 계신 분도 계셨고요. 또 노령견을 키우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먼저 배워서 곁에서 지켜드려야지 하신 참가자분도 계셨고요. 이렇게 주변에 가족들이 겪게 될 뭐 펜로스를 본인이 좀 배워가지고 코칭을 해주시겠다 하신 분 까지 해서 다양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지만 그들 안에는 어쨌든 공통적인 어떤 상실 그리고 뭐 미안함, 후회 이런 것들을 모두 같이 안고 오셨다는 거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분들의 반응이 이제 궁금한데 가끔 코치님도 이 교육생으로 참가했잖아요. 참가했죠. 네. 가끔 코치님의 그 느낌, 이렇게 그 가끔 코치님도 이게 체격도 크시고 뭐 이렇게 항상 웃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때 막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린 건 처음 봤어요. 그게 이제 아기 때 어린이 때 키우던 강아지가 떠오르게 되니까 그때의 동심의 그 마음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지금도 그런데 미안함도 있고, 근데 이 교육을 쭉 들으면서 이제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살고 있을 거다. 이거는 뭐 천국에 있는 천국에서 그 강아지의 모습도 그려보기도 하고 뭐 차로도 만지기도 하고 뭐 그려보기도 하고 쭉 하면서 좀 마음이 좀 되게 많이 평안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 살고 있을 거다. 무지개 넘어 저 천국에서 그런 게 느껴지니까 되게 마음이 좀 좋아졌어요. 네. 그건 거침 뭐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강아지가 이제 삶의 중심이고 가정의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데 그러셨겠어요. 성선 코치님 보시기에 이제 우리 수강생들의 반응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아픈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 먼저 시작한 흐느낌이 또 다른 분의 눈물로 이어지고 또 그동안 뭐 세상의 시선, 주변의 시선 때문에 꺼내놓지 못했던 그 슬픔이 이렇게 같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그동안 그 아이의 이름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꺼내보지 못했는데 뭐 그림을 그리는 동안 오늘에서야 그 이별과 직시했다. 제대로 마주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좀 오래 남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 강아지가 또리가 가면 어떡하나 이런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그 불안 이런 속에서 요즘 지내고 있었는데 일단 감정적으로 강아지와 저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감정적인 분리가 되었고요. 또 다가오는 이별이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하루하루가 더 또리랑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하고 귀하고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참가자들이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꾹 참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우니까 또 같이 맞아요. 울고 그러니까. 성설코치님이 그때 그 화장지를 3통인가 가져오셨는데 한 통이면 되지 한 통만 둡시다 그랬더니 이 3통도 부족했어요. 그러더니 차차로 이제 웃음이 나오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또 새로운 세계도 그리게 되고 그 모습을 보는 그런 변화를 보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자세한 얘기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듣겠는데요. 원래 김광석의 노래인데 오늘은 수연 씨의 Begin Again 버전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맘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곳으로 가네 그곳으로 가네 예, 성코치님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이 5주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멘탈 코칭하고 미술 치유가 어떻게 접목이 됐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멘탈 코칭을 기반으로 해서 명상이나 다양한 움직임 활동들이 있었고요. 또 더불어 미술 치유 활동을 결합해서 단계별로 마음을 치유하는 5주차의 여정이었는데요. 예. 마치 슬픔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아주 아름다운 여정처럼 연결이 되어서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많이 울기도 하고 슬퍼도 했는데 점차 휴지가 필요 없을 네, 그런 수업이 되었습니다. 1차 시는 먼저 이제 우선 나의 마음을 마주하는 거죠. 현재 나의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을 통해서 점검하고 현재 나의 상황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실의 대상인 반려동물의 모습을 추억하며 그려보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술 활동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 그림 못 그리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하지만 이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잘 그린 그림은 눈을 즐겁게 하죠. 그러나 서툰 선, 삐뚤어진 동그라미 하나라도 그 안에 내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소통의 언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미술 치료상에서는 늘 말씀하시는 게 결과물보다는 그 정서적 감정을 손을 통해서 옮겨져 나오는 과정 속의 몰입, 감정 해소 이런 감정적 정리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1차 시부터 이렇게 감정을 꺼내놓는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뭐 미안함, 그리움 이런 것들을 도화지에 담아내었고요. 그렇게 1차 시가 지나고 2차 시는 죄책감 내려놓기. 그 반려인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로 안고 계신 문제예요. 그래서 미안하고 죄책감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죄책감마저도 내가 올바르게 보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 응어리진 그런 죄책감을 찰흙이랑 점토를 이용해서 촉감을 이용해서 그 힘든 덩어리를 손으로 직접 뭉개도 보고 뜯어도 보고 그 감정을 이렇게 네, 흙에 풀어내는 담아서 작업입니다. 흙에 담아서 그거를 네. 변형도 해보고 맞습니다. 뭉개도 보고 네, 네, 던져도 보고 네, 맞습니다. 그게 내 속에 어떤 형태로 갖춰져 있는지 이 시각적으로 정말 내 손으로 만져보면서 아 이게 변할 수도 있고 아 내가 이게 생각한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직접적으로 경험해보는 네, 것입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가군고침 그 참가하셨으니까 일단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니까 되게 가치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만 이렇게 추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아, 내 옆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내가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 미안함이 좀 덜 하게 되더라고요. 아 미안함이 덜하게 되고 그림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철학으로 또 뭔가 이렇게 또 만들어보고 뭔가 의미 있게 뭔가 이렇게 해보니까 의미 부여를 하니까 그게 또 그 나의 미안함을 또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친구와 나의 추억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뭐 그 다양하게 느낌이 좀 오묘하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상실 속에는 상실에서 오는 그 슬픔만 있는 게 아니고 죄책감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죄책감이 어떤 죄책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좀 잘못해 준 거? 그렇죠. 예. 조금 더 잘해줄 걸? 좀 더 잘해줄 걸. 내 탓이다. 그 다음에 뭐 결정적인 순간에 이랬었어야 되는데. 이랬었어야 되는데. 네. 저희 강아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팔았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우겨서 팔지 못하게 할 걸. 그런 죄책감이 있는 거죠. 아, 강아지가 이제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등장을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했는데. 가장 머릿속에 있는 강아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이고 주고 팔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그때 뭐 내가 이렇게 막았어야 되는데 좀 때를 썼어라도 막았었어야 되는데 반려동물이 이제 특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경우는 죄책감이 막 엄청 크게 들죠. 그렇죠. 죄책감이라는 게 저와 같이 일반적으로 노령견을 보내는 거는 뭐 죄책감 그것도 죄책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더 일반적인 그 펜노스를 경험하신 분들 속에서 죄책감이 크신 분들은 병을
알아서 뭐 일찍 안락사로 죽여야 했다던가 아이고. 보내야 했다든가 그렇네. 갑작스러운 사고로 네. 여의치 않게 보내야 했다든가 예. 이런 분들의 죄책감은 굉장히 큰데 이제 사실 그것들을 잘 꺼내서 살펴보면 그게 내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만약에 예. 아이가 이제 심장이나 췌장 같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을 때 이 아이를 내가 잘 못해줘서 보낸 것인가? 병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를 좀 다시 객관적으로 마주하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엉켜 있는 것들을 저희가 뭐 그렇게 점토를 가지고 직접 눈으로 시각화해서 이 감정들에게 하나하나씩 뭐 미안함, 그때 나의 어쩔 수 없었던, 근데 그 어쩔 수 없었던 게 왜 어쩔 수 없었는지에 그때 나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다 보면 아, 이거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또 정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감정들에게도 이름을 하나씩 붙여서 그 죄책감도 내가 그만큼 아이를 사랑해서 사랑했기에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것이라는 걸 또 알게 되고 사랑의 또 다른 아쉬움의 형태라는 걸 또 알게 되면은 또 그런 치유적인 효과가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 프로그램은 꼭 반려동물의 상실감, 뭐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아니고. 사람에 대한 맞습니다. 것도 일반적인 상실. 네, 적용이 되나요? 그럼요. 상실이라는 감정은 사실 저희 삶 곳곳에 있잖아요. 예. 뭐 사람들과의 사귐 속에서도 헤어짐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나와서 이제 퇴직하거나 그럴 때도 상실이 있을 수도 상실이 있고 있을 수 있고. 또 뭐 하다못해 그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피부에 자체도. 주름이 하나 더 느는구나에도 상실이 생기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내가 좀 더 이랬어야 되는데 어떤 죄책감, 후회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무력감 이런 것들이 또 오게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을 좀 꺼내봐서 관계를 또 정리하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의미를 찾고 또 새 삶을 설계해가는 어떤 이런 흐름, 그러니까 저희 수업 속에서 그런 과정들을 다 설계해 나가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4차 시에는 이 반려동물과 함께한 그 시간 만남의 시간부터 미래 이제 이별 후에 5년 후, 10년 후까지의 인생을 시간축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이별의 아픔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내 삶에 남겨준 성장의 의미를 또 찾게 되는 과정이 4차 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5차 시에는 그러하려면 내가 새로운 나의 일상을 재설계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뭐 습관을 좀 재정비해 본다든가 예. 또 미래 비전을 멋지게 만들어 본다든가 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슬픔만 빠지고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이 더 의미로워지고 더 활기찰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좋겠네요, 그죠? 거기까지 이제 가는 과정이 우리 프로그램이네. 예, 제가 이제 조용호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프로그램을 보고 아니 손코침이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기본 뼈대 설계를 해줬어요. 제가 무릎을 쳤던 게 그 펜로스를 이겨내는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이나 뭐 표현 치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게 너무 이렇게 슬픔에 매몰되거나 하지 않을까 어떤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게 번쩍 멋있게 슬픔에서 빛의 빛을 따라 희망으로 나아가는 프로그램이구나라고 느껴졌고 여기에 멋지게 미술 활동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신 그 과정이 저는 오히려 궁금하더라고요. 5주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게 들어가 있네요. 우리 프로그램의 특징, 독창성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선 일반적인 상담 코칭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미술 치료도 같이 있다는 사실. 또 이제 과거의 상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둥글게 앉아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교감을 하고 뭐 격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서클 예. 원 네.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둥그렇게 앉아서 서클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네. 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앉아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것도 되게 대단히 좀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진행자가 참가자고 맞습니다. 또 참가자가 진행자고 네, 이런 네, 네. 역할 구분이 거의 네. 없던 것도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위치에서 수평적 구조로 그리고 같이 공감받을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옆에서 둥글게 다 지지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네. 저희를 굉장히 안정감 있게 아. 여기 와서는 다 털어놔도 돼. 음. 우리가 이렇게 둥글게 다 지켜주고 있어.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도 이제 참가자면서도 또 진행자면서 다 참가는 못했지만 좀 있어 보니까 아까 가쿤 코치님이 이제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집에서 기르던 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개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개를 키웠는데 또 개를 또 새로운 개를 키우기 위해서 뭐 조르고 뭐 했던 걸 막 생각이 나면서 강아지가 내 인생에서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했구나 하는 걸 확 알게 됐어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성찰하면서 이제 힐링도 됐지만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추억담을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힐링이 되는 걸 막 느끼게 되더라고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치유 과정인 것 같았어요. 예.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그 다양한 상실이 제 안에 몰랐던 상실들이 다 같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치유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에 참가자들과 함께 그 우리만의 약속을 정해서 붙여놓은 것이 네. 그것을 시작마다 계속 상기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이 안에서만 하게 되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서로 존중해주고 경청해주고 또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런 어떻게 보면 것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자리가 어떤 성스러운 우리만의 의식, 쫙 둥그렇게 앉아서 서로 이제 아침 인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약속 만들고 그다음에 만들어 놓은 약속을 계속 음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해 가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때는 휘지 건네주고 또 그러고 또 그림 그리고 또 그런 거 보여주고 설명하고 일종의 하여튼 종교 의식이었어. 미사였어. 저는 이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충분히 애도한다였어요. 충분히 애도한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 우리나라의 정서상 예. 뭔가 이렇게 크게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런 사람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좀 나약한 사람 또는 자기 감정을 잘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보이고 네. 특히 강아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뭐랄까요 좀 좀 나약한 사람은 나약한 사람. 비슷하게 뭐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그러지 못하는데 충분히 애도한다. 내 음. 강아지 떠올리고 눈물도 흘리고 다른 사람도 그 받아주고 하니까 거기서 일단은 기분이 네. 되게 많이 이렇게 좀 평온함이 탁 이렇게 네. 오고 네. 미안함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 인정해주고 지지받고 서로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그것을 이렇게 내 자신을 어떤 모습을 드러내도 다시 사실 강아지한테 저희가 그랬잖아요. 강아지는 늘 제가 아무리 못난 모습이어도 나를 그렇게 와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내가 막 그날 되게 실패한 날이 돼도 감정적으로 정말 안 좋은 날일 때도 늘 와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런 것들처럼 온전한 공감 네, 그런 것들을 받는 경험을 또 거기서도 하게 되니까 무장해제라고 해야 될까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멘탈 코치로 이렇게 멘탈 관리 서비스 해줄 때 보면 주로 보면 쓰고 그죠? 예, 말로 표현하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플러스 미술적인 활동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것도 뭐 이렇게 그리고 만지고 맞아요. 예, 뭐 이렇게 네. 만들고 하니까 이게 후각만 빼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이게 뭔가 느끼는 활동이어서
그것도 대단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에 그걸 만들으라 그러고 그리라고 하니까 이제 미술 실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꾸 주춤거리고 했는데 이제 계속 하라고 하니까 뭐 이건 이제 내 실력 뻔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뭐 부끄러워 갈 것도 없고 네. 그냥 표현으로 네. 이게 내가 그 무지개 다리 건너서 그 아이가 어떤 생활을 할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지 미술 실력은 조금 뒤로 물러나게 그렇죠.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의미화가 네. 중요한 거지 내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그린다가 중요치 않게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그게 바로 정말 예술 활동이에요. 네, 표현 활동이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반려동물의 상실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사랑하는 가족, 뭐 가까운 사람들의 상실 이런 걸 많이 이제 우리가 부딪히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네. 이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히 그 슬퍼하게 하고 충분히 애도하게 하고. 하는 그 안전한 공간, 네, 네. 안전한 자리 네. 이거부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하면서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역량을 막 보여주려고 처음에 프로그램을 설계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편안하게 그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 꺼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그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것에서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하나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처음에 설계한 것에서 정말 많은 것이 빠지고 심플해요. 네, 프로그램 자체는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심플해. 심플해지고 오히려 그래서 몰입할 수 있는 충분히 그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서 참여자분들도 회기가 끝나갈수록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고. 우리 그 중에서 이제 그 무지개 다리 건너간 그 아이가 나한테 편지 쓰는 게 있었잖아요. 예, 아, 그것도 맞습니다. 좀 특이하고 짠했어요. 그때 가끔 그 좀 계셨었나? 그때 뭐 없었어요. 없었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저는 제가 발표를 못했죠. 너무 편지를 써놓고 제가 너무 이제 읽어야 휴지 될 가지고 차례인데. 눈물 닦고 네, 나고. 맞습니다. 정말 그 아이의 그 아이를 통한 이제 그 아이의 그 아이가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했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또 통해서 더 뭐랄까 사랑의 감정 네, 그런 것들을 더 충만하게 느낀 것 같고 거기 계신 분들도 그 상실의 대상 그 아이 뭐 그 편지를 이제 보낸 편지다 생각하고 읽으면서 다들 많이 눈물 지으셨어요. 그게 아마 그 대상이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강아지 또리가 하늘나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을 때 저에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미안해 하지 마. 죄책감 갖지 마. 나는 그동안 너무 행복했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다 그려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그 시간 그렇게 낭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한 치유가 됐어요. 예, 우리가 이제 느끼는 슬픔은 충분히 느끼면서 그렇게 밖으로 내놓을 필요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떠난 우리 반려동물도 자기 삶을 살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마음으로 나한테 편지를 써본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과 편지를 통해서 교류해 본다. 이것도 좋은 기법인 것 같아서 제가 그 겪고 난 이후에
남편을 떠난 그 여자분을 상담한 적이 코칭한 적이 있었어요. 그 기법을 써먹어 봤어요. 아주 효과가 있더라고요. 야, 오늘은 펜로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상실 극복에 좋은 그 돌파구를 마련한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같이 나눴네요. 아, 성선호 코치님 너무 감사하고 이 프로그램 계속 발전시켜 주세요. 네, 같이 함께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뭐 1,500만이니까 그중에서 1%만 해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를 나눴는데요. 또 여러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You Raise Me Up 노래인데 전에 들은 적도 있는데 이 노래가 꼭 필요한 주제 같아요. 오늘은 노래 부르는 사람을 바꿨습니다. 소프라노 김순영 씨의 목소리로 You Raise Me Up 듣겠습니다.